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 시장 급락 과정에서 23만 8,500원까지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지만 오늘은 장중 저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26만원 선을 회복했죠. 특히 오늘 상승은 개인이 급락한 물량을 받아낸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의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최근 삼성전자를 짓눌렀던 수급 불안보다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가 다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죠. 자, 현재 위치부터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26만 5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5만 7천원까지 밀렸죠. 전 거래일 종가가 26만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 초반에는 다시 25만원대로 내려가면서 최근 반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25만 7천원에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이후 주가는 27만 3천원까지 상승했죠. 오늘 장중 저점인 25만 7천원에서 종가 26만 9천원까지는 약 5% 반등했습니다. 장중 고점인 27만 3천원과 종가의 차이는 고점 대비 약 1%만 반납한 채 하루 고가권에서 거래를 끝냈죠. 장 초반 매물을 충분히 받아낸 뒤 장 마감까지 매수 주체가 주도권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전일보다 3% 이상 올랐다는 것보다 장중 저점을 낮춘 이후 상승 방향으로 돌려놓고 종가를 고점 부근에서 형성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저점에서 13% 넘게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장중 23만 8,500원까지 밀렸었죠. 오늘 종가 26만 9천원대는 해당 저점보다 약 13% 높은 가격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23만원 후반에서 26만원까지 가격 중심이 빠르게 올라온 거죠. 더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저점이 25만 7천원에서 형성됐다는 점이에요. 최근 최저가인 23만 8,500원과 비교하면 오늘 저점 자체가 약 7.8% 높아졌습니다. 급락 이후 하루만 반등하고 다시 기존 저점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저점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23만원대에서 25만원대로 지지 구간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3만 8,500원에서 나타난 매수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7만 3천원 부근에서는 첫 번째 매물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3천원까지 상승했지만 해당 가격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7월 15일에도 27만 3,500원까지 올라간 뒤 다시 밀렸습니다. 따라서 27만 3천원에서 27만 4천원 부근에는 최근 급락 과정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본전 매물과 단기 저점에서 들어온 자금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고점이 27만 3천원에서 형성된 것도 우연이라기보다 이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첫 번째 매물 구간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오늘은 27만 3천원을 찍은 뒤 크게 밀리지 않고 26만 9천원에서 마감했습니다. 고점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매물을 소화하면서 26만원 선을 지켜낸 거죠. 상승의 힘이 약했다면 장중 27만원을 넘겼다가 종가가 다시 25만원 초반이나 시가 부근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은 고가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매수세가 상당 부분 이를 받아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주요 이동평균선을 보면 최근 반등을 통해 5일선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단기 평균 가격 아래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적어도 최근 며칠 동안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직 그 위에 하락 중인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인 27만 3천원 부근에도 단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고 그 위로는 21선과 61선이 위치해 있죠.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는 중기 상승 추세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급락으로 과도하게 벌어졌던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에 간격을 줄이는 반등 과정에 있습니다. 27만원대 안착 이후에는 최근 급락 전 가격인 28만 6,500원과 29만원 부근에서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서 계속 저점을 낮췄다면 현재는 최근 저점을 지킨 뒤 단기 평균 가격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흐름이 분명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2,650만 주였습니다. 전 거래일 거래량 약 4천만 주보다 약 34% 감소를 했죠. 거래량이 감소했는데도 주가가 3% 이상 상승했고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형성됐습니다. 이건 최근 급락 과정에서 쏟아졌던 투매성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있죠.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다면 주가를 27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훨씬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 거래일보다 적은 거래량으로도 26만원을 회복했죠.
매도 압력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세로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다만 거래량이 강하게 증가하면서 27만 3천원 위를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거래량은 매도 압력 완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를 확정하는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은 투매가 진정되고 가격이 정상화되는 초기 단계에 가까워요. 자, 그럼 이제 주체별 매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32만 주를 매도를 했죠. 반대로 외인은 35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계는 3만 주 순 매도했죠.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외인이 대부분 받아냈고 기관 내부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크게 엇갈린 구조입니다. 오늘 주가가 3% 이상 상승했음에도 개인이 매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급락일에는 개인이 외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는 흐름이 반복됐지만 최근 반등 과정에서는 개인이 물량을 줄이고 외인이 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개인에서 외인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관계는 약 3만 주 순매도했는데 전체 숫자만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기관이 물량을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수 전환을 했죠. 금융투자의 대규모 매도가 기관 전체를 순매도로 만든 구조입니다. 금융투자는 이틀 연속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투자는 선물과 ETF, 프로그램 포지션을 빠르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 과정에서도 현물 물량을 줄이거나 최근 저점에서 확보했던 물량을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는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지만 삼성전자의 장기 메모리 전망을 부정한 매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신은 전거래일 18,000주 순 매도했지만 오늘은 21만 주를 순 매수를 했죠. 하루 사이 수급 변화폭이 약 22만 주에 달합니다. 투신은 고객의 펀드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중기 업황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신이 삼성전자 주가가 27만원대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21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24만원대의 극단적인 저가에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에서도 향후 메모리 실적 개선 가능성을 보고 물량을 확보한 자금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나온 구글 AI 투자 확대와 삼성전자의 높은 구글량 메모리 공급 비중이 투신의 실적 기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죠. 외인과 투신이 동시에 매수한 만큼 오늘 반등이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전 거래일 7만 1,000주 순 매도했지만 오늘은 6만 5,000주 순 매수를 했죠. 사모펀드는 시장의 가격 변화와 기업의 실적 전망을 비교해서 비교적 빠르게 포지션을 조정하는 주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23만원 후반까지 내려오며 가격 부담이 낮아졌고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투신과 사모펀드가 동시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은 오늘 삼성전자 수급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관 전체는 금융투자 매도로 인해 소폭 순매도였지만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자금은 오히려 삼성전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매도 전환을 했죠. 매도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 전체 거래량이나 외인, 금융투자의 물량과 비교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자금인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방향성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가격은 크게 낮아졌지만 연기금은 오늘 상승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 일부 물량을 줄였습니다. 다만 연기금의 오늘 매도를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을 부정한 대규모 이탈로 볼 수준은 아니에요. 기관계 매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29만 주를 매도한 금융투자였고 연기금 매도는 18,000주에 불과했죠. 현재 기관 내부에서는 모든 주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매도하고 투신과 사모펀드는 매수하는 주체별 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재료가 하나 떴죠. 같이 보시죠. 자, 오늘 기사의 핵심은 KB증권이 삼성전자를 구글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평가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구글의 메모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라고 분석했고 올해 3분기 기준 구글량 HBM 공급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80%로 추산했습니다. 서버용 메모리 공급 비중도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죠. 이러한 공급 관계를 근거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 60만원을 유지했어요. 다만 공급 비중과 목표 주가는 증권사의 추정치고 확정된 회사 공시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구글의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의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과 서버용 메모리의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KB증권이 올해 구글의 AI 투자 규모가 미국 빅테크 전체 AI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빅테크 전체가 AI 투자를 늘리더라도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AI 자금을 집행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구글에서 삼성전자가 높은 메모리 공급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면 시장 전체 성장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AI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대한 이야기보다 실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고객에게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제품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죠.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AI 투자 확대라는 산업 성장과 높은 공급 점유율이라는 개별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KB증권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심화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올해 3분기 메모리 가격은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빅테크와의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늘리면서 메모리 사업에서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내용을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과 이익의 지속성입니다. 과거 메모리 호황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업체들이 동시에 증설했고 몇 분기 뒤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다시 급락하는 흐름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빅테크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 구매 물량을 보장한다면 삼성전자는 단기 현물 가격이 아니라 장기간 확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분기마다 가격이 급변하는 메모리 산업의 실적 변동성이 낮아지고 삼성전자 이익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죠. 삼성전자의 핵심은 이제 단순히 HBM 기술 경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AI 투자를 집행하는 구글에서 높은 메모리 공급 비중을 확보하고 미국 빅테크들의 장기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급등은 그 가능성을 시장이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좌를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에 물린 상태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제서야 확정 손실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팔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아깝게 작용이 돼서 나중에 후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주식을 잘 지켜내면서도 다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대비해 두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작전입니다. 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에 대한 조정, 두 번째는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 조정입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곧장 우리는 매도를 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다시 한번 업황이 좋아지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 이런 타이밍들을 봐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을 형성시키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도 저점 찾을 때까지 조금만 버텨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전망치가 상향이 되어 왔던 반도체를 주축으로 안정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수혜를 받는 세부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신규 유입자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은 돈이 메말랐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몰려 있다가 지금 죄다 손실 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번 신규 유입자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 주도 섹터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장 내일부터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꼭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섹터와 종목 그리고 공략 가격까지 브리핑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77명이 참여하고 계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공부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마감 시황 및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전략까지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AI 데이터 시장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국가급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와 SK, GS, 네이버가 추진하는 규모만 무려 18.4기가와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짓는 순간 전력과 건설, 냉각, 장비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건설비만 메가와트당 약 80억 원으로 계산해도 3기가와트 증설 시 약 24조 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AI 클라우드와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삼성 SDS입니다. 그리고 전략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SK 이터닉스, 부지와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SGC 에너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로는 그룹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는 GS건설이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G2파워와 GNC에너지, KINX와 에이텀을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AI 관련 수혜주까지 다 정리해서 추천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삼성 SDI는 오늘 11%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8% 급등, SK이노베이션은 8% 급등했죠. 그래서 전일 추천드렸던 세 종목 보여드리면 반도체에서 로봇 테마로 시장의 수급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 역시 바닥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동반 모니터링이 필요한 연계 밸류체인은 로봇에 탑재되는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전일 제가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었는데 오늘 삼성 SDI는 11% 급등, LG에너지솔루션은 8% 급등, SK이노베이션은 8%의 급등이 나와주었죠. 자, 이렇게 제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그리고 전략까지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천주까지 항상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97%가 돈을 못 법니다. 3%의 개인 투자자만 돈을 벌고 있어요. 왜 3%의 개인 투자자만 돈을 벌고 97%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까요? 왜냐하면 97%의 사람들이 수익주는 바로 팔고 손실주는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제가 항상 공유드리고 있는 추천주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절대 혼자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97%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3%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신 이 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니고요. 구독자분들에게만 진행하는 이벤트여서 구독 인증을 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으로 인증 후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815-2690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절대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공부방에서 저희와 함께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삼성전자 분석 영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인증받은 후 이 방에 들어오셔서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